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동일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1교시부터 5교시까지 강의 내용을 다 녹화를 해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6교시가 갑자기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6교시 강의 내용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교시에는 지난주에 사실 1교시부터 원래는 이제 5교시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5교시에 지난주에는 사실 함수하고 복합 데이터를 같이 해놓으면서 복합 데이터에 대해서는 거의 강의를 못했는데 마침 6교시가 추가되어서 오늘은 복합 데이터 그 중에서 특히 리스트, 튜플 그리고 딕셔너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미 해놨겠지만은 선생님은 이제 시작하니까 커맨드에서 원래 항상 파이썬은 이거 확인해 보라고 그랬었죠. 파이썬 이거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게 돼야만이 파이썬이 정상적으로 인스톨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PIP에서 인스톨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인스톨하고요. 설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실제 실습을 할 위치로 사실은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도록 제가 권고를 했었죠. 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가지 예제 파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보면서 좀 하도록 하죠. 네. 복합 데이터 들어가기 전에 지난 5교시 수업에서 이 부분을 그냥 뭐 간단히 말을 하면서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걸 잠깐 볼까요? 패스라고 하는 예약어인데요. 사실 실제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프로그램을 짜거나 할 때 이 패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램을 쭉 짜다가 어떤 펑션을 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펑션 자르면 df 그리고 펑션 이름 4개 변수 그리고 땡땡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딩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번 프로그램 작성할 때 펑션이 필요할 때 항상 이걸 바로바로 작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펑션 이름만 짜놓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 펑션 이름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게 이제 펑션을 호출하는 부분이고 프린트하는 아주 단순한 요 프로그램인데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라고 딱 실행해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모르지만 펑션 이름이 있는 데에서 좀 잘못됐다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이 펑션을 항상 짜놓으면 뭔가는 항상 있어야 돼요. 보통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프린터 문을 예를 들어서 뭐 my 펑션 호출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my 펑션을 호출했구나 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 패스를 많이 써요. 이 패스를 그냥 여기서 하지 말고 패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실행을 해보면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my 펑션을 실행했을 때 아무것도 요 my 펑션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 그대로 패스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 이야기를 꽤 많이 사용을 해요. 실제 여러분들 그 코딩 작업할 때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지난번 5교시 수업에서 별로 안 한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교시 수업인데요. 6교시 수업에서는 리스트, 튜플, 그리고 딕셔너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인데 이게 중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복합 데이터는 순서가 있으면서 수정이 가능한 것에서 사용을 해요. 리스트가. 그리고 튜플은 순서는 있는데 수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튜플은 사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다가 읽기 전용으로 사용하는 메모리에다가 튜플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딕셔널은 순서가 없는데 수정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들에서 딕셔너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이런 대괄호를 사용하고 튜플은 이런 소괄호를 사용하고 딕셔너리는 이런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덱스하고 슬라이싱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잠깐씩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그 리스트를 보면은 리스트는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묶어서 사용하는 이 데이터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복합 데이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스트링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정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플로팅 실수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떠한 데이터든지 간에 그리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리스트를 사용을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써져 있는 것처럼 C 언어나 자바 언어나 이런 데에서는 리스트가 없어요. 리스트 대신에 이제 어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같은 종류의 데이터만을 묶을 수 있어요. 같은 종류의 데이터만. 근데 리스트는 서로 다른 데이터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일반적인 C, C++, 자바 언어에서는 오직 같은 종류의 데이터만 어레이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형이라도 리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한 어떤 그 데이터 종류예요. 그래서 얘를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이런 대괄호를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AA라고 하는 것에 리스트를 만들려면 이렇게 대괄호만 쳐도 되고 아니면 직접 어떤 값을 집어넣어줘도 돼요. 여기는 이제 정수값만 집어넣어줬었고 여기는 파이썬 공부는 재밌어라고 하는 그 스트링만 집어넣었잖아요. 캐릭터형이죠. 스트링만 집어넣어줬고 여기는 정수에다가 스트링 캐릭터 형태를 같이 통합했잖아요. 이 각각에 대해서 이게 타입이 뭔지를 지금 물어보는 프로그램을 제가 미리 짜놨잖아요. 그럼 컨트롤 엔터를 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예요. 전부 다 리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생성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복합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이게 이제 리스트라는 겁니다. 자, 이게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게 인덱스인데요. 리스트나 튜플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하고 슬라이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일 앞부분 여기에서 인덱스하고 슬라이싱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은 순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은 이게 별 의미가 없게 되죠. 어쨌든 여기에서 그러면은 요 인덱스라고 하는 건 뭐냐?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터스라고 하는 곳에 이런 A, B, C, D, E, F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는 요 리스트다. 그럼 이 리스트에서 이 앞부분에서부터 0, 1, 2, 3, 4, 5라고 하는
요 값으로 불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덱스예요. 인덱스.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에서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아주 잘 기억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 그 다음에 슬라이싱은 전체 리스트 중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 그대로 어떤 윈도우 화면이 말 그대로 미끄러져서 이렇게 슬라이싱 된다는 거죠. 미끄러져서 갔을 때 어떤 범위를 지시하는 게 바로 이 슬라이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레터스에서 프린트 레터 제로를 프린트하라 1을 프린트하라 하면 이 가운데 이 안에 들어가는 요 부분이 인덱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해보면은 0은 이걸 가리켰었고 1은 이걸 가리켰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아마 이 뒤에 여기에 나와 있네요. 뒤에서 이 인덱스는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인덱스는 이게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먼저 해볼까요? 자, 보면은 AA에다가 10, 20, 30, 40이라고 하는 요 리스트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AA 마이너스 1의 인덱스 값을 프린트하고 마이너스 2 값을 프린트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마이너스 인덱스는 뭘 어디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원래 이 처음 수업 앞부분에서부터 가리키는 것은 0, 1, 2, 3, 4, 5 이렇게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는 뒷부분에서 시작을 해요. 제일 끝부분. 근데 제일 끝부분인데 제로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개념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마이너스 6을 프린트 해볼까? 여기에서 AA 마이너스 6을 프린트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하면은 뭐가 에러가 됐네요. 뭐가 에러가 나왔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6이 있을 수가 없죠. 자, 봐요. 0, 1, 2, 3까지밖에 없잖아요. 마이너스 3을 해야죠. 컨트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있을 수 있죠. 마이너스 4로 해보죠. 자, 그러면 컨트롤 엔터로 해보면은 자, 마이너스 1은 40이 됐죠. 마이너스 2는 30이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10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에서는 마이너스 값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파이썬에서의 특이한 거예요. 자, 이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죠.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 자, 이거에서 슬라이싱은 이 이전에 함수할 때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레터스에서 0에서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죠. 시작 값이고 레인지 할 때 보통 이거 많이 했었죠. 이 안에 이게 시작 값이고 이게 끝값 플러스 1이 요 D죠. 요 값이죠. 그래서 요 값의 의미는 0, 1, 2, 요 인덱스 0, 1, 2 값을 프린트하라는 거죠. 여기 3이 있다 해가지고 인덱스 3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항상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컨트롤 엔터 해보면은 0, 1, 2 값은 A, B, C가 역시 리스트로 이렇게 리스트로 프린트가 되죠. 이게 슬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스에서 이 앞부분에서도 레인지 할 때도 말했지만은 뒷부분 앞뒤 이런 거 그 생략하는 그런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 생략하면은 0부터 시작한다겠죠. 여기 그 다음에 뒷부분이 생략하면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과 뒤가 다 그냥 생략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처음서부터 끝까지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제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거고 끝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해당되는 인덱스의 끝 인덱스까지 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예제에서는
A에서 F까지 이게 다 프린터가 된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음수값으로 접근한다는 게 보여줬었고요. 오류 발생하는 거 제가 아까 보여줬었고, 예, 그래서 슬라이싱에서는 이거 0, 1, 2 값이 되는 거고, 여기서 2에서 4까지라는 것은 인덱스가 2, 3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0, 1, 2, 30, 40 요게 두 가지가 프린터 되겠죠. 이건 생략하는 거에 대한 거고, 요거는 이제 뒤에는 그 증가치잖아요. 요 뒤에 제일 뒤에 있는 요 증가치 값이 생략이 되어 있으면은 항상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증가치 값이 되어 있으면은, 예, 그런 의미입니다. 요 마이너스 의미는 마이너스 1씩이니까 제일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1씩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항상 마이너스 1로 가겠죠. 그 의미죠. 이건 마이너스 2씩이죠. 그러면 70 나오고 나서 마이너스 하나, 둘 해서 50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하나, 둘 해서 30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하나, 둘 해서 1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터가 됐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제였습니다. 리스트에서 덧셈하고 이게 참 특이한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리스트예요. AA 리스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BB 리스트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CC에다가 AA 더하기 BB라고 했어요. BB라고 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프린트 C라고 했고, 그 다음에 DD에다가는 CC 곱하기 2를 하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AA 더하기 BB하라고 해가지고 10에다가 50 더하기 해가지고 뭐 60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CC 곱하기 1하고 해가지고 이거에다가 CC 값에다가 이 내부에다가 2씩 곱하나 이거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컨트롤 엔터에서 보시면 자 어떻게 됐죠?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요 리스트하고 요 리스트가 그냥 플러스 이어져 있죠. 그래서 10, 40까지 했고 50에서 80까지가 그냥 이어져서 하나의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곱하기라고 하는 것은 2의 반복이라는 의미가 되었죠. 여기서 보면은 10에서 80까지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2의 반복이 됐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이게 아마 캐릭터에서도 문자에서도 바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다음 걸 보죠. 이건 덧셈, 곱셈 뭐 이런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AA에다가 AA라고 하는 리스트를 생성한 다음에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했어요. 즉 append를 계속 append는 해당되는 리스트의 가장 뒤에다가 다시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append 0값을 계속 추가를 했어요. 0, 0, 0, 0. 그러면은 AA가 빈 리스트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말의 의미를 볼까요? 폼은 돌렸잖아요. 레인지 0에서부터 100이니까 99 인덱스까지 요 포문을 돌겠죠. 그리고 i가 0에서부터 99라고 하는 것까지 돌았으니까 100번 어펜드가 불려졌겠죠. 그러면 0이 100개가 들어갔잖아요. 이 안에. 그러면 랭스, AA의 랭스를 프린트해 보면은 100개 값이 된다는 거죠. 100개가 됐으니까. 이거를 예제로 해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포문을 돌렸는데 0에서 인덱스가 0에서 99까지 돌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 어펜드 하기를 아까 이 예제에서는 0값을 그냥 다 집어넣어줬는데 저는 0을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 인덱스 값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AA append n 해가지고 이 n이라고 하는 게 0에서부터 99 인덱스 값을 계속 일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프린트 AA 0에서부터 AA 99 이걸 프린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컨트롤 엔터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앞부분은 0, 0, 1, 2가 프린트 됐고
97, 98, 99 값이 프린트 됐겠죠. 하고 랭스는 이 AA라고 하는 요 리스트가 요 리스트의 데이터 타입의 리스트의 요 랭스는 100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정수 5개를 차례로 키보드 입력받아서 리스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건 포문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들 값들을 인덱스를 이용해서 합한 다음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라라는 것을 제가 문제를 해놨는데요. 이거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해놓은 것도 있는데 굳이 이거 보지 마시고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 그 스트링도 이 덧셈하고 이 곱셈이 방금 전에 그 리스트와 같은 그런 데이터 형태처럼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이거 볼까요? S1에 ABCD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갔고 S2에 EFG가 들어갔거든요. S1 더하기 S2 그리고 SS를 그걸 SS에다 넣고 그거를 또 곱하기 3을 했잖아요. 이때 어떻게 동작을 하겠어요? 컨트롤 엔터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해보면은 자 S1 더하기 S2는 ABCD 그 다음에 EFG가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곱하기 3번이니까 3번 반복됐죠.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각종 그 리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메서드 함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예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집어넣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기 바랍니다. 이건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마이리스트에다가 지금 30, 10, 20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 마이리스트를 그대로 프린트했죠. 어펜드 했어요. 어펜드라고 하는 함수는 끝에다가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프린트 해보면은 30, 10, 20하고 요 뒤에 40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팝은 제일 끝에 있는 걸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요. 그러면 myList.pop을 하면은 제일 뒤에 있는 40이 아까 여기 안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40이 추출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myList 이 팝을 한 다음에는 40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다시 이것까지 나왔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 sort라고 하는 함수는 10, 20, 30 이렇게 sort가 됐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는 거꾸로 반대잖아요. 그러면 30, 20, 10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20의 값의 위치를 알아라. 그러면 30, 20, 10이었으니까 20은 0, 1 해가지고 인덱스는 1이 되겠죠.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인서트 하라라는 것은 이건 인덱스 값이에요. 인덱스 2에다가 200을 인서트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아까 30, 20, 10이었나요? 그러면 30, 0, 1, 2 요 2 값에다가 200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30, 20 그리고 210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 다음에 remove 삭제하라는 거잖아요. 200 값을 삭제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200이 다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extend 하다 그러면 제일 뒤쪽에다가 해당되는 가로 안에 들어있는 요 리스트 값을 플러스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30, 20, 10이 있었다 그러면 그 뒤에 77, 88, 77 요 값이 들어가 가지고 리스트가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 77 값의 개수를 이 카운트는 숫자를 헤아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77이라는 값이 지금 현재 마이리스트 안에는 몇 개 들어가 있느냐? 아마 2개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 엔터 해볼까요? 엔터. 네, 맞네요. 30, 10, 20이었는데 40을 어펜드해서 40이 들어갔고 40을 팝으로 추출해 보면은 제일 끝에 있는 값이 팝 됐나겠죠? 그럼 팝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30, 12, 20이고 이걸 소트하라 했으니까 10, 20, 30으로 됐고 리버스로 소트하라는 거니까 30, 20, 10 그리고 20의 인덱스 값은 30, 0, 1이니까 1 그리고 인서트하라고 했으니까 2, 0, 1, 2 여기에다가 인서트하는 거니까 30, 20 그리고 200 그리고 10 들어가 있고 리무브 200 값을 리무브 삭제하라 했으니까 200을 삭제했으니까 30, 20, 10이 남고 거기에다가 77, 88, 77을 익스텐드 했고 거기에서 77 값이 몇 개가 들어있냐를 헤아렸으니까 2가 나왔죠. 여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 리스트 값을 삭제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삭제하는 거죠. 델이나 이거는 그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리스트 값을 삭제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AA에다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슬라이스 1에서부터 1, 2, 3 인덱스로 1, 2, 3의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빈 리스트잖아요. 빈 리스트. 그러니까 삭제하라는 말하고 똑같죠. 0, 1, 20, 30, 40 요 값을 삭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10, 50이니까 AA를 프린트해 보면 10, 50만이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 리스트를 이용하는 각종 그 함수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직접 테스트 해보기를 바라고요. 이건 뭐 문제니까 해보고요. 그 다음에 튜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튜플은 아까 리스트는 대괄호를 생성한다 했는데 튜플은 요 소괄호를 이용해서 생성하고요. 튜플은 값을 수정할 수 없어요. 값을 수정할 수 없고 읽기만 가능한 거예요. 수정할 수 없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튜플은 소괄호를 생략을 가능해요. 근데 소괄호를 생략을 해서 튜플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괄호를 생략하면서 항목이 하나인 경우에는 쉼표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예제를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tt3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가로 열고 10을 넣었어요. 그리고 tt4에다가 그냥 10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tt3에 가로 열고 10을 넣는 이거 튜플일까요? 튜플 아닙니다. 튜플 아닙니다. 자, 이걸 프린트 해보면 돼요. 프린트 하면은 10, 10 이렇게 프린트가 됐잖아요. tt3하고 tt4가. 이 소리는 뭐냐면은 tt3하고 tt4는 단순한 변수일 뿐이에요. 원래 튜플은 값을 수정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변수니까 이건 수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tt 요 10만 들어가 있는 튜플을 만들고 싶으면은 끝에 쉼표를 붙여줘야 돼요. 바로 이런 식이죠. tt6 같은 경우에는 10하고 요 쉼표를 붙여줬잖아요. 그러면은 요 쉼표 붙였더니 tt6은 그래서 tt6을 프린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튜플이에요. 튜플이기 때문에 요거 값을 수정할 수 없어요. 이건 수정할 수 없어요. 이건 튜플이에요. 요것도 튜플이고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류가 돼요. 이런 것들은 왜 오류가 되는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튜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딕셔너리. 딕셔너리라고 하는 건 이제 중괄호로 묶어서 만드는데 키하고 값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딕셔너리 있는데 키고 요거는 값이에요. 요 키 1인 키 값에 실제 값이 A라고 하는 캐릭터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2라고 하는 키 값에 B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3이라고 하는 키에 C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런 게 바로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제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해놨는데요. 자, 그런 전체적인 것들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추가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지만은 이런 그 주피터 노트북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습을 해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거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실습을 해보셔야 사실 제가 강의 자료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직접 풀이를 해보셔야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파이썬은 요 파이썬에서 요 웹사이트에서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주의할 사항은 요 패스를 설정해 주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다. 초보자가 아닌 경우에는 뭐 본인들이 얼마든지 패스를 바꿔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패스가 이걸 체크를 안 해주면은 이게 참 조금 또 어려워요. 그래서 패스를 설정하고서
설치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은 PIP를 이용해서 인스톨하는 게 좋습니다. PIP를 통해서. 근데 주피터를 인스톨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 인스톨한 다음에 실제 사용할 때 주의할 때는 주피터 노트북을 키인을 해가지고 이걸 실행을 하면은 디폴트 브라우저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디폴트 브라우저가 가급적이면 크롬으로 해놓으면 좋다라는 거였죠. 왜냐하면은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는 임포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자주 매번 쓰게 될 텐데,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들 중에서는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동작되는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크롬 브라우저를 디폴트로 해놓은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사항은 실제 주피터에서 만들어진 이 파일들이 위치하는 곳, 그 위치하는 곳은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는 곳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저장하고자 하는 그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는 게 좋다. 제가 그걸 주의사항을 줬었죠. 자, 이 정도로 하고서 추가적인 6교시 수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모두 하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